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MB 영장 실질심사 미뤄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무산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된 건가도 궁금하고 해서 기다렸어요. 오늘 이 얘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저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영장 실질심사가 무산이 되면 이게 구속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신문기일 지정 요게 이제 무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오늘 오전 중에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영장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변호인과 검사만을 출석시켜서 영장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서류만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건지를 밝히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될 텐데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해서 신문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에는 영장 심사를 피의자가 선택하게 했거든요.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 도망을 했거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지 않는데 지금은 받도록 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나는 안 나갈 텐데 우리 변호인을 내보내겠으니 변호인 데리고 신문하시오.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포기하지는 않는데. 포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지금 영장 심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사실은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일단은 구인해 놓고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분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한쪽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던 거잖아요. 결과 나오기를. 예, 그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 쪽이 아마 이게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좀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서류만으로 하게 되면은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결정 날 것 같고요.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데려오게 되면 언제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신문길이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 유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법원이 오락가락하는 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꼼수 때문에 사실은 꼬이는 거죠. 그래요. 이게 영장 심사 포기를 하면은 그냥 법원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서 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자기가 나오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새로운 걸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누구한테요? 검찰과 법원에. 뭐라고요? 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럼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일단 데려다 놓고 보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그게 본인이 이제 자진 출두가 아니고 구속영장 강제 집행하는 셈입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출두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럼 봐라. 법원도 검찰도 영장 심사를 하면서 나를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도저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해라.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요.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도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어떤 거? MB가 이번에 내놓은 꼼수는 영장 심사 포기가 아닌 불출석 카드다. 이게 꼼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포기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연히 포기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긴급 체포된 피의자들, 과거에 법조 비리의 홍만표 검사장, 최유정 전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심사를 포기했잖아요. 아예 포기. 나도 안 나가고 아예 포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반성하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MB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새로운 꼼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 MB는 왜 끝까지 이렇게 꼼수를 쓰는 걸까? 아까 그 주제라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일단 꼼수를 보시죠. 지금도 방금 꼼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꼼수인데 두 번째 꼼수는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라 얘기했죠. 했습니다. 이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그렇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나에게 물어라. 예, 그런데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측근들이나 가족들에게 떠넘겼죠. 딱 하나 인정한 게 그 김민호 여사가 10만 달러 받았다는 특활비 받았다는 거. 예. 그거 하나 인정했죠. 그것도 뭐 다른 데 썼다, 뭐 대북 공작용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맞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개인 비리인데 그걸 정치 보복으로 포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난번 그 1월 17일 그때 이제 성명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적폐청산 수사가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참 입이 다무너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 영장을 변호인들이 공개를 했어요. 원래 검찰이 공개하면 이게 뭐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변호인들이 공개를 하니까 기자들이 참 덕분에 상세히 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혐의는 알고 있어요. 20개 알고 있지만 구속영장에는 훨씬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걸 보셨군요. 예, 의견서까지. 예. 이게 참 정말 대단한 MB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언론에 크게 취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어떤 거요? 꼼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다스의 격리 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 있죠. 예, 정호영 특검에서 이게 드러났었죠. 이 대부분을 회수했거든요. 그럼 이걸 회수하면은 횡령금 회수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다시 이제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근데 수익이 잡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떡해요? 이 돈을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서 31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겁니다. 참 알뜰하죠. 잠깐만요. 격리 직원이 착복했던 돈, 횡령했던 돈 120억 받아가지고 그거 세금 내기 싫어서 해외 미수채권 유령 회사에서 들어온 것처럼 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네, 연관 회사긴 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스 꼼꼼하네요. 그러니까 340억을 횡령한 부분은 법인세 탈루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거는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이걸로 적용이 된 겁니다. 꼼꼼해. 이 외에도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실수다. 이삿짐에 따라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적반하장경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다 그러면서 소송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이지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과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내로남불도 참 정도껏 해야 되지. 이 정도면은 정말 상상 그 이상 역대급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고 지금 김윤옥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도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씩 터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검찰은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5억 원 받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명품백 3천만 원짜리 명품백과 3만 달러가 든 백을 받았지 않습니까? 3만 달러가 들어있었니 안 들어있었니 엇갈렸는데 어제 정두원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3만 달러 받은 거 맞다고 이상주 사위가 얘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MB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마도 2009년 당시에 MB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모두를 소환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 역풍을 걱정하는 거죠. 아마 그런 그 때문이기도 하고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MB가 구속되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9579님 와 대단합니다. 정말 알뜰합니다. 그런 알뜰함으로 국가 살림을 살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읽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